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크 특성 곡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특성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쪽 좌측이 이쪽은 전압이고요. 이쪽은 전류값을 아크에 대해서 아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크가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시작이고요. 아까 시작점이고요. 아크를 일으켰을 때 이쪽이 이제 아까 쭉쭉 진행될 때 전압과 이쪽이 좌측 Y축이 전압이고요. X축이 전류값이라면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거를 아크 특성 곡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크 특성 곡선이 어떤 특성이 있나 한번 볼까요? 저전류 영역에서는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오음의 법칙이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는 V는 IR.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V가 뭐예요? 전압.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게 오음의 법칙인데, 그러면 만약에 전압이 10인데 전류가 2예요. 저항이 5라 하면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항이 일정한데 전류가 3으로 올라갔다. 전류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 3호 15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 V와 전류 I 값은 비례 관계 있잖아요. 전류가 올라가면 전압도 올라가게 돼 있죠? 이런 걸 오음의 법칙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 이게 지금 아까 처음 일어날 때거든요. 아까 처음 일어날 때인데 전류가 처음엔 되게 낮아요. 전류가 뭐예요? 그러면 전류? 용접에서 전류라는 건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을 말하는데 처음엔 잘 안 녹아요. 왜 안 녹을까요? 전류가 낮아서죠. 왜 전류가 낮을까요? 하여튼 잘 안 녹아요. 실제로 처음에 잘 안 녹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재가 달궈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전압은 높은데 전류는 낮아요. 그러면 이게 용접이 진행될수록 전압이 내려가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전압이 내려가는데 전류는 어때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전압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전압이 내려가는데 전류는 또 증가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그죠? 전류하고 전압하고 전류하고 이게 비례를 해야 되는데 비례하지 않잖아요. 이 저전류 영역에서는 오음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아크를 일으킬 때는 높은 전압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처음에 아크를 일으켰을 때 그 아크인데요. 처음 아크를 일으킬 때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전압이 낮으면 아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용접을 하지 않을 때 걸리는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라고 한다잖아요. 부하 걸리지 않았을 때 있는 전압, 무부하 전압이라고 해요. 그럼 무부하 전압이 높아야 돼요. 왜 높아야 될까요? 아크를 처음에 일으켰을 때는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무부하 전압이 높아야 되는 거죠. 무부하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이게 감전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아크를 일으킬 때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크가 이제 일어났어요. 아크가 일으키면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제 용접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용접이 진행되면 이만큼만 와도 어때요? 아크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크가 안정되지 않지만 여러분 용접해 보시면은 실제로 처음에는 피부아크 용접할 때 아크를 탁 일으키면 막 우다다다다다 막 난리가 나죠. 하지만 한참 용접 진행하다 보면 지글지글 하면서 막 용접이 되잖아요. 아크가 안정된 거예요. 그럼 아크가 안정되면 전압이 낮아지죠. 그 낮은 전압에서도 아크가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용접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용접이 진행되고 있어요. 용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낮은 전압에서도 용접이 되잖아요. 아크가 안정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접봉이에요. 용접봉이고요. 이게 모재가 있어요. 모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크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를 뭐라 불러요? 용접봉에서 모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아크 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도 같이 상승합니다.
아크 길이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압도 낮아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 용접봉이 마이너스이고 모재가 플러스인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직류 전극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직류 전극성. 자, 그러면 마이너스 쪽에서 용접봉 쪽에서 전자가 나와요. 전자가 나와서 모재에 부딪혀요. 이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쪽에서는 20에서 30% 열만 발생하고요. 플러스 쪽에서 70에서 80%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양이온이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자, 그러면요. 처음에는 아크가 안정되면서 낮은 전압에도 아크가 유지되는데요. 용접이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전자가 충돌되면서 좀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크 특성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내가 용접하는 거랑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수화 특성을 이해할 때 쉽습니다. 수화 특성이라든지 이게 수화 특성이 다른 말로 뭐예요? 정전류 특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게 정전류 특성하고 수화 특성 뭐예요? 자, 부하 전류가 내려가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내려가는 거. 이걸 뭐라 불러요?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내려가는 거. 이걸 수화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화 특성 곡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크가 길 때 어떻게 돼요? 아크가 길어지면 방금 전압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전압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전압이 높아요. 여기서 용접하는 거죠. 근데 아크가 짧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크가 짧아지면 전압이 아까 짧아지면 전압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전압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많이 변했지만 전류값은 많이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깎아듯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은 많이 변했는데 전류값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화 특성이라고도 하고 피부아크 용접기 특성인데요. 정전류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정전류 특성. 자, 아크 길이가 달라지면 용접점이 변하죠. 아크 길이가 길 때는 여기서 용접이 되는데요.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여기서 용접이 되는 거죠. 아크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고 단자 전압이 낮아지죠. 이렇게. 아크가 안정되면 낮은 전압에서 아크가 유지되고요. 용접이 진행되면 전자 간 충돌로 좀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화 특성이죠. 자, 수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정전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크 특성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용접기의 부속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기의 부속 장치 전격 방지 장치가 있죠?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크를 일으킬 때 높은 전압이 필요해요. 이렇게 실제 아크 일으키려면 높은 전압이 필요해요. 낮은 전압에 아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크를 일으킬 때 높은 전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부하 전압이 높아야 돼요. 무부하 전압. 무부하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일을 하지 않을 때, 부하 걸리지 않았을 때 용접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무부하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아크를 일으킬 때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부하 전압이 높아요. 뭐가? 교류 용접기는 무부하 전압이 높아요. 보통 얼마예요? 70에서 80V 정도 됩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는 무부하 전압이 70에서 80V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한 20에서 30V 정도 돼서 이거 통전이 되면 실제로 사람이 움찔움찔합니다. 이게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죠.
그런데 50V 정도 통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약한 분은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220, 뭐, 380 이런 건, 380은 그냥 죽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부하 전압이 70에서 80V면은 만약에 이게 통전됐을 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50V만 돼도 심장이 약한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부하 전압이 교류아크 용접기에서는 70에서 80V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작업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뭔가 이거를 전격의 해라는 거는 전기 충격의 해를 방지하는, 전기 충격의 준말이에요. 전격이라는 건 전기 충격의 준말이에요.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부하 전압을 20에 30V로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접봉이 모재에 접촉한 순간만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순간적으로 초기 전압을, 아까 일어날 때 전압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봉이 모재 안 할 때, 일을 안 할 때는 릴레이가 떨어져가지고 무부하 전압을 20, 30% 유지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걸 전격 방지 장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외장형도 있거든요. 용접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특히 교류 용접기에 밖에 보면 이렇게 뭐가 하나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바로 전격 방지 장치입니다. 이 대부분 이제 교류아크 용접기에서 있죠. 이게 용접기의 부속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죽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용접기 부속 장치 중에 첫 번째는 전격 방지 장치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건데요.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건 뭐냐? 안정한 아크를 얻기 위해서 상형 주파의 아크 전류의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하는 것을 고주파 발생 장치랍니다. 실제로 고주파 발생 장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정한 아크를 얻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용접봉이 모재에 접촉하지 않아도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티그 용접기 같은 거 있잖아요. 티그 용접기 보시면은 처음에 고주파가 튀기거든요. 용접 이제 해보셨죠?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서 찌릿찌릿 하면서 이 모재에 막 찌릿찌릿 전기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고주파거든요. 그래서 이 텅스텐 전극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아크가 일어납니다. 이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거는 모재에 접촉하지 않아도 아크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예요. 두 번째는 무부하 전압을 낮출 수 있어서 전격 위험이 적어집니다. 아까 잘 일어나니까요. 아까 그 아크를 일으킬 때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주 발생 장치를 하면 용접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아크 발생되고요. 무부하 전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격 위험이 적어집니다. 또 전원 입력을 작게 해서 용접기의 역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프죠? 이게 뭔 말이죠? 전원 입력을 작게 해서 용접기 역률이 개선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역전소 외우라고 했잖아요. 역전소, 역률이라는 것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이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럼 전원 입력은 뭐예요? 전원 입력은 역률이라는 것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이니까 전원 입력이 커지면 역률이 쭉 개선되잖아요. 그죠? 역률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얘가 작아지면 전원 입력이 작아지면 역률이 개선되잖아요. 역률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원 입력이란 건 뭐예요? 2차 무부하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 2차 무부하 전압이 작아지니까 전원 입력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역률이 개선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요? 네, 알면 좋습니다. 이 고주파 장치가 티그 용접기 같은 거 다 있는데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장 나면은 왜 고장 났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고주파가 안 튀기면은
용접기, 이 티그 용접기 같은 경우도 텅스텐 전구봉을 모재에 닿아야 되니까 텅스텐 전구봉이 금방 이게 마모되거든요. 그럼 뭐가 고장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것은 모재 용접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전극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아크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고요. 무버 전압을 낮출 수 있고요. 또 역률도 개선시키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핫스타트 장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아크를 일으키면은요, 이게 이제 이게 모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내가 아크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용접을 진행할 거예요. 자, 모재가 이렇게 있어요. 모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재 1번 모재하고 2번 모재를 용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크를 일으켜서 여기서부터 용접을 쭉 진행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 모재가 달궈지지가 않았잖아요. 예열을 하면 모를까? 여기를 막 벌겋게 달궈놓고 하면 모를까? 처음에는 특히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에 이 야외에서 일하면 밖에 영하 막 10도다. 그럼 얘도 지금 영하 10도일 거 아니에요. 이 쇳덩어리도요. 아크를 일으키면은 얘가 녹질 않아서요. 여기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용접을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접해보면 옆에 잘라보면은요. 처음에는 안 녹아서 이렇게 이만큼만 녹다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쭉 용접을 하면은요. 가면 이게 용입이에요. 용입. 용입이 뭐예요? 용입? 용융풀의 깊이를 용입이라 하잖아요. 용입이 처음에는 되게 얕다가 이렇게 갈수록 용입이 깊어집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여기다가 이게 엔드탭이라고 된다고 그랬죠? 엔드탭 뭐예요? 엔드탭 실제로 용접하면은 이렇게 두 개 판을 용접할 때 여기다 같은 소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용입이 얕으니까 용입도 얕고 기공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엔드탭이란 걸 대서 여기 용접을 해서 용접이 안정되면 여기서부터는 용입이 깊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되게 모재도 열을 안 받아 있고 용접봉도 열을 안 받아 있기 때문에 용입이 되게 용입이 되게 충분치 못합니다. 이별이 부족해서 아크가 안정이 불안정하고 용입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접 초기에만 전류가 뭐예요? 전류라는 거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용접 초기에만 대전류를 흘려서 전류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녹을 거 아니에요. 잘 녹겠죠? 아크 발생도 되게 쉽고 기포 발생도 억제하고 비드 모양도 개선되고 초기 용입을 깊게 할 수 있죠. 무거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핫스타트 장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크 발생 초기에 모재가 냉각되어 있어서 용접 입열이 부족한 관계로 아크가 불안정하고 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크 초기에만 용접 전류를 크게 하는 장치를 뭐라 할까요? 네, 핫스타트 장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용접할 때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왜 엔드탭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핫스타트 장치가 왜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사람의 몸에 얼마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사망할 수 있을까요? 1mA 정도 되면은 사람이 찌릿찌릿하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5A, 20A 되면은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람이 힘들어져요. 50A 넘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다고 봐야겠죠. 하여튼, 용접사가 죽을 일은 없는데, 이 전격의 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브와 전압을 2회 30% 유지하여 전격 해를 방지하는 용접기의 부속장치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격 방지 장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뭐 어디 붙어 있는지, 이게 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현장에 가시면 볼 수 있겠죠.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냥 막 용접하면 되나요? 막 떼우라면 떼우면 되나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아야 돼. 알아야 뭐 연장을 해먹든 인장을 해먹든 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